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인구 중 80%가 통장에 1천만 원도 없다 합니다. 모두 빚이고요.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쓰는 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좀 오버한 것 같아요. 80%의 사람이 통장이 1천만 원도 없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얼마 안 계시는데 여러분도 통장에 1천만 원도 없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금융자산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예적금, 주식, 채권 이걸 다 포함한 재산이 이제 금융자산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금융자산이 얼마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떤 자산이 많냐?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에 소위 몰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죠, 여러분.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느끼죠. 왜냐, 앞으로 이제 뭐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안 좋아지겠습니까? 일단 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쓸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쓸 돈이 없어요. 이게 쓸 돈이 없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예민해집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사람들이 다 예민해요. 그 예민한 것들 저한테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그 강도가 좀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이가 팍팍하면 이런 온라인 방송 같은 데 와가지고 불만이 아니면 하소는 너무 늘어놓습니다. 거기다 방송이 몰입을 방해해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아프리 한다. 제가 한강이죠, 한강. 네. 저한테 아프리. 제가 느끼는 게 앞으로 진짜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팍팍하다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팍팍한지.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 자산이 좀 넉넉했으면 팍팍했을까? 물론 현금 자산 넉넉해도 팍팍하긴 팍팍할 겁니다. 근데 없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당장 내년이 걱정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년이 뭔가 다가오는 것이 뭔가 반갑다, 설렌다 이런 감정보다 아, 내년 되면 어떡하지? 내년 되면 나 버틸 수 있을까? 내년 되면 물가 얼마나 올라가려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솔직히 2025년 설렌다기보단 걱정되죠. 부담 많이 되죠. 근데 왜 부담이 많이 될까? 근데 왜? 아무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한눈 팔고 살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난 진짜 걱정됩니다, 사람들.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의미에 대하여 고찰이 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호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나라에 뭐 좀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도 하던 건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국가는 돌아가니까. 근데 자꾸 그런 걸 못 메는 사람들 많죠. 솔직히 말하면 뉴스 본다고 뭐 달라져? 뉴스 본다고? 평소에 뉴스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다 왜 뉴스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존털부타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본다고 뭐 해결책이 나옵니까? 오히려 걱정만 더 많아지지 않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왜 그 뉴스를 붙잡고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었으면 그랬을까?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도 그거 보고 있겠지. 근데 대부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말 못하겠죠 여러분. 가뜩이나 내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 뉴스나 보고 있으니까 멘탈이 나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분풀이 하잖아. 나 그런 거 정말 보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난 걱정돼. 대한민국 사람들 앞으로 쭉 걱정돼. 해놓은 게 없어 이게. 앞으로 있잖아요 점점 살기 빡빡해지는데, 살기 빡빡해지면 누가 힘들어요? 없는 사람이 힘들어. 없는 사람들. 근데 없는 사람 대부분이야. 앞으로 돈은 많이 필요하다고, 쓸 돈은 많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쓸 돈이 없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관대하게 살았습니다. 사치도 많이 부리고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대출도 많이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업보를 치러야겠죠. 그 업보를 치려고 하니까 두렵죠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뭘 했길래 통장에 돈이 없는가요? 뭘 했길래? 뭐 살다 보니까 돈 모으기 힘들어서 못 모았다, 아니면 뭐 쓸 일 많이 생기다, 그 핑계입니다. 핑계. 그러면 님이랑 똑같이 버는데 돈을 모은 사람은 어떡하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좀 너무 쉽게 판단한 게 뭐냐 하면, 대출이라는 것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전 세계 대출을 가장 좋아해. 스마트폰 대출이잖아. 자동차 대출이고. 대출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다못해 가전제품도 대출로 사잖아요. 세상에 웬만한 어떤 물건이나 사치품도 대출로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출로 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산 나라가 있는지. 저는 뭐 다른 나라 뭐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봐야 돼. 우리 자신이 더 심각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뭐 뉴스 본다 뭐 달라져 여러분. 머리만 아프지.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우리는 구시점 잡아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감성에 빠져가지고 앞가지 못한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감성이 밥 먹여주는지,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뭐 일자리 생기는지 빚이 갚아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 하나도. 현실이 힘들면요, 감성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 너무 감정적이야 보면 지금. 이럴 때는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 냉정하게. 일단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돈 없는 사람 힘들 테고, 양질의 일자리도 감소할 테고, 수요도 줄어들 테고, 정서도 나빠질 테고. 그럼 난 이 와중에 어떻게 살아야 잘 극복하고 나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거 뭐 그런 것보다 앞으로 세상이 팍팍해지고 굉장히 좀 비정상의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 와중에서 난 어떻게 정상으로 살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통찰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제 이야기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자꾸 그런 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 막 좀 극단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태반이지, 부동산 대출까지 포함시키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 태반은 아닙니다. 태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빚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네. 빚이 산더미인 사람도 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무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많이 끼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네. 태반은 아니에요. 단지 그런 거지, 빚는 사람 많아요. 네, 빚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은 태반은 아니야.
재산 그거 다 처분하면 빚 갚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다 처분해보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말한 재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지금 뭐 빚 갚으려면 가지고 있는 집 팔아가지고 메꾸면 돼. 근데 그 팔아고 남은 돈으로 집 사야 되는데 그걸로는 뭐 지금지 살 수가 없어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지금 가정 이제 있는 분들, 뭐 4인 가족분들,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파트 샀어요. 6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대출이 4억이에요. 그럼 팔면 갚을 수 있어. 근데 팔 때도 6억까지 팔면 안 되고 한 5억이나 4억 후반대 팔아야 돼. 팔아서 남은 돈으로 갚으면 돼. 근데 그 남은 돈으로 어디 살 거야 이게. 맞잖아요. 사실 그 생각 안 드는? 내가 왜 이렇게 대출 많이 받았지? 이 생각 안 듭니까? 난 걱정된 게 그런 거예요. 남은 대출은 갚아야 되는 분들.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 받으신 분들 걱정이 되면 부동산 대출은 30년이니까. 제 생각에 내년부터는 아마 아파트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웬만하면 안 될 겁니다. 누가 삽니까 여러분? 은행에 대출도 안 해주는데.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빚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사치는 하시면 안 돼. 사치하시면 안 돼요. 뭐 힐링을 여행도 가시면 안 돼요. 정말 독하게 사셔야 될 겁니다. 정말.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좀 한눈 많이 팔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근데 내년부터 또 한눈 파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냉철한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동요되지 말고 감정적 분출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더 이상은 그 사치 같은 것 좀 빠지지 말고 대출 같은 것 좀 하지 말고 있는 데서 좀 만족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